2016년 성주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과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중국인 한국 관광 저지 등 한국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박사님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바처럼 중국은 한반도 성주 근처에 배치된 사드 체계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을 엄청나게 보복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 많은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가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되는 주요 체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드 체계의 배치로 인해서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불리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네, 이러한 체계를 배치하게 되면은 핵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냉전 당시, 특히나 미국과 소련은 대립을 서로 조심하고 자제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호 대립해가지고 핵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상호 공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련이 미국을 겨냥해서 어떤 분쟁 과정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소련은 미국의 온 국민을 갖다가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처럼 소련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경우에도 미국은 태평양 심해 깊은데 핵잠수함이라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 본토의 땅속 깊은 곳에 지하에 벙커에 미사일이 있죠. 남아있는 잔여 미사일을 가지고 소련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소련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소련이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미사일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갖다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상호 확실하게 상대방 국가를 갖다가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핵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은 공격 또는 어떤 상대방 국가에 대한 자극을 조심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소련이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있는 경우 미국은 반대로 자유롭게 소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미사일로 미 본토를 때리는 경우 그 미사일을 가지고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소련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반면에 소련은 반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는 지금 패권 경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미소 패권 경쟁이 격렬히 진행되던 냉전 당시에도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획득을 추구했는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획득을 추구한 것은 2000년대인 듯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소 패권 경쟁이 격렬히 진행됐던 60년대 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케네디 대통령 당시부터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하고 또 추구하다 중단하는 것을 수차례 거쳐서 했죠. 그러나 냉전 당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죠. 그처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과 소련이 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이 핵미사일로 소련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파괴되지 않은 많은 핵미사일을 갖다가 보유할 수가 있었으며, 이 같은 핵미사일을 이용해서 미 본토를 그대로 때려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미사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중 패권 경쟁에서는 약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냉전 당시에는 이 지구상 국가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능하면은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 또는 그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 간의 그 분쟁이라든가 대리 전쟁을 했는데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보면은 지구상 국가들은 미국 편하고 중국 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 측면에서는 미국을 편드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을 편드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같으면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반면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돈독한 측면이 있죠. 지구상 모든 국가가 이와 같다 보니까 오늘날 미중 간의 경쟁에서는 냉전 당시와 달리 중국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국가 또는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국가가 없는 거죠. 대리전쟁이 불가능하고 결국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에서 지금 중국은 태평양 지역으로 팽창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의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직접 대결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냉전 당시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하냐면 소련이 수만 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백 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미중 간의 어떤 그 분쟁 당시에 미국이 먼저 핵미사일로 중국을 갖다가 공격하는 경우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중국의 핵미사일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을 가지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경우 미사일 방어 체계로 태평양 상공에서 딱 막아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을 마음대로 제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항공기 전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중국이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사실 특히 2000년 이후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어떤 우호적으로 바라봤는데 특히 95년, 96년의 양안 사태,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미사일 분쟁이라든가 또는 1999년 미국의 전폭기가 코소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이후에 중국이 보인 반응 등을 보면서 미국은 중국을 적대국 내지는 가성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어느 순간에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이 같은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중국이 핵미사일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갖다 완벽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중국이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이 이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그처럼 논란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사드 체계, 먼저 사드 체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 사드 체계는 탄도미사일과 X밴드 레이더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한반도 성지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X밴드 레이더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하는 걸로 가정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에 도달할 때는 지상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상공이죠. 그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상공인데
그 상공에는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우주에는 많은 쓰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우주의 그 잡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이라든가 쓰레기들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미사일이 마하 10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매우 빠르게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면으로 맞춰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 주변에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많은데 뭐 우주의 돌이라든가 또는 광석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미사일과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분해야지만이 정확히 요격이 가능한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더미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과 비슷한 가짜 미사일을 갖다가 한 수십 발을 같이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핵미사일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우주 상공, 태평양 상공에서 그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려면 그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은 중국 그 대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서부터 그 미사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미사일에 말고도 어떤 그 더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어떤 그 미사일과 더미 미사일 간의 어떤 중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에서는 날아가면서 특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륙하는 순간에 실제 미사일과 더미 미사일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미사일의 좌표를 끊임없이 추적하게끔 하는 것이 X밴드 레이더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이 성층권으로 진입해 가지고 태평양 상공으로 계속 날아가는 순간까지 미사일의 좌표를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좌표를 추적해 가지고 그 좌표를 알래스카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레이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레이더 사이트에다가 그 좌표를 갖다 실시간에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래스카에 있는 그 미사일 체계에서는 그 좌표를 갖다 추적해 가지고 발사를 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반도에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없으면은 미국은 미 본토에서는 그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좌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그 X밴드 레이더, 사드 체계 배치를 추구한 거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히 반발한 것이죠. 일본에도 사드 미사일과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굳이 한반도에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도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 사드 배치 논란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일본에는 사드 체계가 있고 X밴드 레이더가 있죠. 그러면 그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갖다가 좌표를 추적해가지고 미 알래스카로 보내주면 되지 왜 굳이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은 사람이 눈이 하나가 장님인 경우, 하나의 눈만 있는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죠. 두 개의 눈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갖다가 판별한 것이 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뇌에서는 상대방의 모습이라든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한 군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또다시 두 군데에서 보물이 내가지고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구가 평평한 것 같으면서도 곡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보물이 내가지고 보다 잘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드 미사일이 북한 위협 측면에서도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당시 사드 논쟁과 관련해서 찬반이 격렬히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체계를 배치했던 것은 주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체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특히 그 2016년 초로 생각되는데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뭐 그렇게 어떤 제재를 한국 입장을 지원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체계를 배치했는데 근데 사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사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 북한이 한반도를 발사하는 미사일하고 미사일을 사드 미사일이 요격하려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두 개의 미사일이 만나야겠죠. 공중에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만나야지만이 요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 있죠. 궤적과 사드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 전혀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미사일의 성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사드 미사일 가지고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 근처까지 갈 수도 없다, 이 미사일이. 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반도 방어 측면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한반도, 측면에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나는 경우에도 또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것은 핵미사일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한 1000여 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게 되면 그 중에 핵미사일이 어느 것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핵미사일을 정확히 아는 경우에도 이것을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핵무기가 터지면서 그 낙진이 한반도로 그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만 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과 어떤 동해안이 어떤 바다를 갖다가 현해탄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죠. 그래서 그 태평양 상공이라든가 또는 동해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결국에 가서 터지는 것이 한반도 상공에서 터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산 근처에 그것이 떨어질 걸 갖다가 요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잔해가 어디로 떨어지면 대구 근처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 그 핵낙진이 그대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실 한반도에서의 그 사드 미사일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뭐 미 MIT 공대 포스털 교수라든가 또는 일본의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